자, 이번 시간에 정리할 내용은 복소수 중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켤레 복소수의 성질과 연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과 연산을 제대로 이용을 하면 좀 간단하게 좀 풀리는 부분들도 있고 계산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들을 한 두세 문제 정도 풀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켤레 복소수라는 거는 복소수가 이제 a 플러스 bi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허수 부분의 부를 바꾼 거, 요거를 이제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방정식의 이제 허근을 가질 때 서로 이제 짝이 되는 근이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우리가 기호로 이제 사용을 할 때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를 기호로서는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i 하고 위에다 이렇게 바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면 이 녀석은 a 마이너스 bi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그럼 켤레 복수 두 번을 하면 얘는 그냥 a 플러스 bi가 되겠죠. 이걸 다시 켤레 복소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복소수, Z 복소수가 실수일 때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Z가 이제 A 플러스 BI다. 그러면 얘가 실수면 B, 허수 부분인 얘가 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에서 이제 켤레 복소수에 관련된 성질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Z가 A 플러스 BI다. 그럼 Z의 켤레 복소수는 A 플러스 BI가 되고요. 근데 B가 만약에 0, 즉 실수가 되면 복소수 Z가 실수가 됐을 때는 Z가 A, 그럼 Z의 켤레 복소수는 뭐라는 거니?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A가 되죠. 그래서 Z와 Z,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Z와 Z의 켤레 복수가 같다. 요렇게가 만족해도, 요 등식을 만족해도 Z가 실수인 걸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0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Z에서 Z의 켤레 복수를 뺀 것이 0이다. 요렇게 넘겨서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Z가 실수인 걸 보여주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얘가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Z끼리 연산한 Z와 켤레 복수 연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켤레 복수수의 이제 연산하고 이제 성질을 좀 해보시면 Z1과 Z1의 켤레 복수수 얘네를 곱하면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돼가지고 합차가 돼가지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것도 이제 급하게 계산을 하시다 보면 자주 틀립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요거 보면 요게 둘이 곱한 결과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요 결과가 실수다라는 내용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Z1 더하기 Z2는 복수수 부분은 서로 사라질 테니까 허수 부분은 사라질 테니까 2A가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더한 결과는 복소수하고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더한 결과는 여전히 뭐가 된다? 실수가 항상 되더라. 이런 부분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Z1 마이너스 Z1의 켤레 복수수 Z1의 켤레 복수수를 빼면 실제로는 이제 EBI가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순허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한 뒤에 이게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반드시 순허수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A, B가 모두 실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한 결과 2에 나오면 무조건 실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B가 만약에 0이 되면 얘에서 옆에 건 실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풀다 보면은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할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건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켤레복수수의 이제 성질 요것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Z1 더하기 Z2의 합의 켤레복수수는 각각의 켤레복수의 합과 같다. 이거를 이제 하는 방식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뭐냐면 Z1과 Z2를 더한 거죠. 더하면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C가 되고 허수 부분은 B 플러스 T, I가 됩니다. 이 녀석이 켤레복수수니까 약속한 대로 허수 부분만 부호로 바꿔주면 되고요. 이 녀석은 이제 각각의 켤레복수수이기 때문에 A-BI, 그 다음에 C-DI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실수 부분을 보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D, B 플러스 T, I 이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앞으로 합의 켤레복수수일 때 각각의 켤레복수를 하고 각각의 켤레복수면 합해서 켤레복수를 해도 된다 해서 이것도 항상 왔다 갔다 사용하기 본인이 편한 쪽으로 주어지는 식에서 편한 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곱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곱의 켤레복수수는 각각의 켤레복수가 같다. 그리고 Z의 n제곱의 켤레복수수는 Z의 켤레복수수의 n제곱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수, 유리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Z2분의 Z1의 전체의 켤레복수수는 분모의 켤레복수수분의 분자의 켤레복수수 이렇게 각각 적용을 시키면 된다. 이것도 증명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놓고서 좌측과 우측이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은 복소수 Z, A 플러스 BI. 자, A, B는 0이 아닌 실수. 이것도 또 문제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놓치지 않고 항상 표현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A는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좀 써놔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Z 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고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다. 이게 나오면 보통 다 이렇게 하죠. Z제곱 마이너스 Z니까 이 녀석은 A 플러스 BI의 제곱에서 A 플러스 BI를 뺀 거고요. 이 녀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면 허수 부분이 뭐가 되냐면 0이 된다는 것만 쓰면 되죠. 그래서 허수 부분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허수 부분은 여기에서 EA, BI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B. 그래서 I. 그래서 얘가 0이 된다. 그럼 B를 묶으면 EA-1, 0. 그럼 둘이 곱해서 0이 되는데 A, B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0이 아니고 이 녀석도 0이 아니다. 아니죠. 이게 0이 아니니까 이 녀석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발견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하고 누구는 같냐면 켤레복수수도 같습니다. 그럼 Z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켤레복수수. 이거는 각각 켤레복수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Z제곱 Z의 켤레복수 제곱 마이너스 Z의 켤레복수 얘네들이 같게 되고요. 넘어오면 이게 넘어와서 요거 이렇게 해서 해보면 합차가 되겠죠. 켤레복수 Z 더하기 Z의 켤레복수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와서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Z 마이너스 Z 켤레복수수는 0이 됩니다. 그럼 묶는 게 Z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Z 더하기 Z1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Z, A,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Z와 Z의 켤레복수수는
허수죠. 허수의 켤레복수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바뀌어서 0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z 더하기 z의 켤레복수수는 2a가 되겠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이 0. 어차피 같은 결과를 얻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했던 게 좀 계산 자체는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이 방법이 훨씬 편한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을 해서 가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z제곱 마이너스 z의 켤레복수는 실수냐? 뭐 당연한 거죠. 실수의 켤레복수수는 실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z 더하기 z 반은 1이냐? 그러면 z 더하기 z가 여기서 뭐 찾아줬었고 마찬가지로 여기 2a가 될 테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z 곱하기 z의 켤레복수가 4분의 1보다 크냐? 그러면 z 곱하기 z의 켤레복수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아까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이 녀석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4분의 1에다가 어떤 양수가 더해진 꼴이기 때문에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 모두 다 기역, 니은, 디귿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주어져 있는 게 z가 실수가 아닌 복수수다. 자, z가 실수가 아닌 복수수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i로 놓고 푸신다라면 이렇게 한 다음에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일 때 z 곱하기 z의 켤레복수를 구하세요 이랬죠. 자, 이번에는 z를 직접 a 플러스 bi로 놓지 않고 연산하지 않고 하는 방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z 자체가 실수가 아니라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죠. 그러면 이 녀석이 켤레복수수인 z 더하기 z분의 1의 켤레복수수랑 얘네들은 같습니다. 그럼 요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각 켤레복수수 하면 되죠. 그럼 z의 켤레복수 더하기 z의 켤레복수는 1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양변에 식을 정리할 때 양변에 z 곱하기 z를 켤레복수를 곱하겠습니다. 곱할 때 얘는 0이 아니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은 z의 제곱에다가 z의 켤레복수 곱해지고 z에다가 z의 켤레복수니까 z는 약분이 되고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z의 켤레복수 제곱 곱하기 z. 그 다음에 여기는 z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넘어와서 이항을 시키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z 곱하기 z의 켤레복수수 z의 켤레복수를 묶으면 z만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의 켤레복수가 되고 넘어와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z 마이너스 z의 켤레복수가 0이다. 또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z 마이너스 z의 켤레복수 하고 나면 z 곱하기 z 켤레복수는 0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z가 실수가 아닌 복수수라 했으니까 얘네는 z와 z의 켤레복수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z 곱하기 z의 켤레복수는 1.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직접 놓지 않더라도 켤레복수 z가 실수가 됐을 때 그 켤레복수도 똑같은 실수 같은 값이다라는 것만 이용해서 바로 이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학생들이 초반에 좀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틀리거나 중간에 계산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두 복수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와 알파의 켤레복수가 4고 베타 곱하기 베타의 켤레복수 4,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i일 때 알파 베타 값을 구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고 베타를 c 플러스 di 이렇게 둔 상태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초반에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알파 곱하기 알파의 켤레복수수는 a 더하기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베타 곱하기 베타의 켤레복수수. 이것도 역시 뭐가 되냐면 c 제곱 더하기 d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도 4가 되고 얘도 4다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그러면 a 플러스
실수 부분만 따로 묶으면 A 플러스 C 플러스 B 더하기 D I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지금 현재 I이기 때문에 복소수의 상등에서 실수 부분 0이 돼야 되고요. 허수 부분은 1이 된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C가 0, B 더하기 D가 0. 그럼 C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부터 마이너스 A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제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였죠? 근데 C가 마이너스 A니까 제곱한 A제곱이고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4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같으므로 B제곱은 D제곱하고 같습니다. 그럼 B제곱과 D제곱이 같은데 여기가 0이 아니고 1이었죠? 그럼 B 더하기 D가 아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는 없앨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1 마이너스 B가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B제곱은 1 마이너스 2B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B 더하기 D가 1이니까 D 역시 2분의 1이 되고요.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자, 알파 곱하기 베타입니다. 그러면 알파는 A 플러스 BI가 되고, 베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DI가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제 B하고 같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럼 여기가 4가 되니까 요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연립방정식으로 해결을 하면 이렇게 좀 풀이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문제를 연립방정식을 잘 풀다가 막혀서 틀리는 부분들이 생겨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주어지는 게 알파의 켤레복수수가 4고 베타의 켤레복수수가 4입니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i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를 좀 볼게요. 양변을 얘를 켤레복수수 해도 되겠죠. 요거 켤레복수. 그럼 알파의 켤레복수수 더하기 베타의 켤레복수수는 마이너스 i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켤레복수수 여기도 관계가 서로 곱한 게 4가 되기 때문에 알파의 켤레복수수는 알파분의 4라고 쓸 수 있고, 베타의 켤레복수수는 베타분의 4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또 마이너스 i가 되고, 그럼 여기를 통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4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i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i가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4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소수의 켤레복수수와 원래복수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실제로 여기처럼 대입해서 하는 것도 해보시고, 대입하는 거 말고 이렇게 관계만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습들이 평상시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서 실전에서는 본인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풀 수 있는 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